23일 이 결전의 날입니다. 첫날인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불어넣는 게 국민들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자료, 증거 이런 거가 변호사연대가 잘 할 거겠지만 또 새로운 특종거리가 나와서 이걸 이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조슈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슈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처음서부터 굉장히 많은 공로를 밝히는데 세운 사람인데 지금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종 가져왔어요. 네. 이게 뭡니까? 네. 임시사무소라고 하는데요. 임시사무소. 이건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임시사무소. 선관위에 임시사무소가 있어요? 그 임시사무소가 있다. 네. 네, 임시사무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임시사무소 설치에 관한 자료들을 봤을 때 이게 좀 아주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임시사무소가 설치해놓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네요. 자, 보시죠 하나하나. 네. 여기 뒤에 있는 이 종이가요. 네. 보시면은 좀 쭈글쭈글합니다. 조각난 걸 맞춘 겁니다. 뭐 찢어진 걸 붙였네요. 네. 이게 무슨 종입니까? 네, 이게 이제 그 A4 용지인데 뒤에 자세히 보시면요. 네. 배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배경에 선관위 마크가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워터마크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선관위에서 확실하게 직접 프린트한 이제 자료. 선관위 자료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에서 이제 우연히 또 찾게 돼가지고 조각 난 부분을 많은 또 유튜버들하고도 함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맞추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잘 찾았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려고 버린 건데 찢어서.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추석 때 강제로 꼭 서버 이전을 그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추석 연휴. 서버의 증거 보존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이전한 다음에 저희들이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오, 그러니까 중요한. 그때 이전할 때 뭔가 이제 급하게 아마 폐기를 한 것으로. 예, 급하게 폐기를 해서 찢어서 버렸는데 네. 그걸 입수해서 이제 찢은 거를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보니까 이런 건데 워터마크도 있고요. 네. 자, 이게 내용이 이게 뭐 KT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조금 확대를 확대, 해봤습니다. 네. 네, 확대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KT로 보내는 공문입니다. 근데 어떤 공문이냐면 인터넷 네. 선관위에 직접 접속이 되는 일반 인터넷이 아니라 선관위에 직접 연결이 되는 전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선. 네. 네. 그 전용선을 설치해달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주소에 설치를 해달라. 라는 부분에 설치 요청 공문입니다. 예. 이게 수신이 KT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신은 그럼 선관위가 이제 요청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네네. 임시사무소에 이제 KT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망을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걸 깔아달라 이런 얘기네. 네네. 근데 여기 밑에 주소가 다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주소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를 이제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뭐 사전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인터넷 지도를 이용을 해서 선관위 사무소와 지역 선관위입니다. 네. 지역 선관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훑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짧게는 이제 거기 저 봉이 네. 있습니다. 네. 봉으로. 예, 봉으로 200m. 이거는 이제 그 도보로 걸리는 시간인데 도보로 걸리는 시간이 선관위로부터 여기 보시면은 임시사무소. 임시사무소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편입니다. 네. 예, 가장 가까운데 특이점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는 곳, 이렇게 방향도 좀 방향이 이제 직접 보이지 않는 방향이라든지 이걸 또 실제로 가보면 나무 등 여러 가지 장애물로 선관위 사무실이 직접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뭐 하는지도 서로 양쪽 위치에서 서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이상하게 260m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도보로 3분. 네. 아주 멀어도 곤란하고 네. 바로 옆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관위 다른 직원들이 뭔가 저 이제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별관 비슷하게 해놓고 임시사무소를 해놓고 임시사무소가 근데 필요한가요? 그거 이상하네. 그것도 이상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가정을 해봤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네,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부분이 7개입니다. 7개. 7개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좀 잠깐 좀 봐주시죠.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짜맞춘 문서들인데 네. 사실 이게 지금 200장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맞춘 게 저거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 게 200장이에요. 맞춘 게 200장이요? 네네. 그래서 무지하게 고생했겠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빨리빨리 저희도 공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임시사무소도 이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이어서 그렇죠. 또 특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맞춘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공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이 정도고요. 쓰레기에서 찾은 게 이 정도인데 이게 프린트가 되지 않은 것도 많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그 부분도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 지금 이게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에 다 있을 가능성도 또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이제 약도처럼 보이는 간단한 거니까 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km 831m고 도보로는 13분 거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신여대 입구역 쪽에 이건 성북구 성관이고요. 네, 도남동. 성북구 성관이 그리고 성북구 성관이 임시사무소. 이건 여기는 이제 뭐 쉽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공간은 거리는 아니네요. 네. 조금. 그리고 여기는 강동구 성관입니다. 네. 강동구 성관이는 여기도 이제 800m, 8m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강동구 성관이 그리고 여기는 임시사무소. 이상하죠. 이상하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좀 짧습니다만 224m인데요. 네. 여기도 이제 보니까 송파구청 성관인데 네. 이쪽 이제 그 창문이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무가 울창하거든요. 여기 가로수가 너무 울창해서 해당 지역 여기는 이제 4층이었나 그러는데 여기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공통입니다. 송파구청 성관이 등 이 지역 성관위에서 임시사무소를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는 직원이 많겠네. 네. 참 그건 이따가 자세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동구 성관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00m 정도 되는데 네. 강동구는 했는데 좀 중복이 있네요. 그다음에요. 급하게 제가 해가지고 여기는 강북구 성관입니다. 강북구. 여기가 성관이고 여기는 260m 떨어지고요. 떨어진 또요. 임시사무소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지금 거꾸로 갔네요. 거꾸로 갔으니까. 이건 구로구. 구로구도 이제 280m 이렇게 돼 있고요. 노원구는 2.5km입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여기는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여기는 과학기술대학교로 돼 있습니다. 임시사무소가. 네네. 너무 이건 신기한 겁니다. 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약간 이건 이제 지나가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중국어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검색을 중국어로 한 중국 트래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검색했으니까 중국에서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청원을 중국 IP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막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중국어 검색이 과기대에서도 일부 트래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검색하면 그게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동작구 성관이 그리고 여기 또 경북 성관인데요. 또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은 경북 성관이는 그 투표에 관련된 업무를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도 성관위는요, 그 도의 각 도에서 각 구에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지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선거 업무를 하질 않습니다. 그 밑에 하위 지역 선관위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경상북도 내 무슨 시 무슨 군 이런 데서 하게 돼 있지. 그런데 여기 임시사무소가 있네. 여기도 임시사무소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특이하게 광역시청 별관입니다.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구 동구 같은 경우는 또 1.6km입니다. 1.6km 떨어진 이
부분에 지금 임시사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야. 선관위 사무실, 네, 그리고 이제 임시사무소를 직접 한번 이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찾아갔는데, 여기 이게 6층입니다. 네. 이 건물 6층인데, 이 건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잠깐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네. 이거는 이제 네. 정식 선거사무소이고요. 예, 물어봤는데 여기는 전에 안과였습니다. 안과였고 지금은 뭐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사무소라는 데를 찾아갔더니 네네. 그런데 그 보니까 그 뭐 다른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 다른 업체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 처음엔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됐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는 혹시 뭐 다른 업체가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안과라고 돼 있거든요. 예. 안과에 있는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여기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없었대요. 그냥 안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제로 입주한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촬영도 하고 녹화도 다 했거든요. 예. 이제 근데 시간 관계상 못 드리는 것뿐이지 예, 녹음까지 다 했습니다. 모자이크에도 다 영상 편집을 했고요. 직접 물어봤는데 여기 그 간호사는 전에는 안과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백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비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호사의 대답은 임시사무소라는 건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간판도 없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 선관위 임시사무소면은 그게 떳떳하면은 간판을 걸어야지. 그 정부 사무소인데. 당연한 거죠. 그걸 네. 비밀리에 간판 없이 뭔가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했다는 건 뭔 비밀 작업을 거기에 했다는 거야. 네. 근데 이상합니다. 지하에 이제 경비실에 가서 네. 경비 물어봤어요. 보시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선관위 임시사무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건물의 경비조차. 네네.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여기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8개월 됐다. 네, 8개월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임시사무소 임대해 있던 거하고 기간이 같은데 네, 그렇죠. 그 기간에 이 경비 아저씨가 모를 정도로 네. 뭔가 아무런 간판도 없이 그냥 뚝딱뚝딱 그 안에서 뭔 일을 했는지.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건너편에 선관위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선관위 사무소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다 이렇게 간판이 걸어져 있죠. 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럼요. 네. 아이고 국가기관인데. 네, 임시사무소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 간판 같은 것도 없고 1층에 내려갔을 때도 뭐 임시로 뭐 있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선관위 임시사무소가 있었던 듯한 흔적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층에 있는 그 간호사한테 병원이 이제 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같은 층에. 근데도 간호사한테 몰랐다. 물어봐도 간호사도 몰랐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뭔가 작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밤에 들어와서 했다든지 그랬을 수 있네. 아니면은 사무실을 해놓고 네. 거기서 밤이나 이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 안 할 때 네. 아니면 휴일이나 네네. 아니면은 간판이 없으니까 네. 왔다 갔다 누가 여러 사람이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네.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무실이나 안과에서는 모를 수 있죠. 저기서 뭐 하는지. 아니면 그 다른 날 많이 들어갈 필요 없는 사전 투표일 때나 아니면 당일 개표일 당일만 당일만 어떤 작업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모르죠. 못하죠. 투표일은 휴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대해서는 이게 그냥, 합리적으로 네. 추론을 해 나가는 겁니다. 네. 추측만 해보는 네. 거죠. 여기는 송파구입니다. 네, 송파구고요.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이 임시사무소는 88평 꽤 큰데. 예. 이렇게 좀 돼 있었고요. 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안에 사무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사무소가 아직도 있는지 이제 그렇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이제 그 선관위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 인구주택 그 총조사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부 기관이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거 임시사무실로 처음에는 KT에 이제 인터넷선 깔아달라 했는데 네. 지금 선거 업무가 다 끝났으니까 네.
아, 지금 딴 여기는 걸로. 이제 이제 뭐 콜센터 같이 이제 사람들이 전화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온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전에 선거는 훨씬 오래 전에 있었으니까 네. 그 전에 뭐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됐었는지는 그 사람들도 이제 알지 네.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건너편에 있는 송파구 선관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나무가 이렇게 이제 여기 나무가 이제 울창하고 해가지고 서로 어떤 부분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간판이 이렇게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굳이 나쁜 용도로 쓰인 게 아니라 필요해서 적절한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가정을 해고. 네, 가정을 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3개월 동안 유지를 해서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개표 사무원이나 투표 참관인 그리고 뭐 개표에 해당하는 개표 참관인 이런 참관인을 교육하는 용도로 쓰지 않았겠는가? 이게 좋은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교육장으로 이제 많이 교육을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직접 거기서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선관위도 건너편이니까 선관위도 가봤거든요. 선관위에 회의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회의장이- 거기서 해도 되는데. 네, 회의장이 2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간이 이제 넓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임시사무소에 교육을 했다면 그러면은 거기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이나 경비들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가려면 여기 임시사무소 그러니까 있다. 교육장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정확한 무슨 아크릴 간판은 없어도 그렇죠. 하다못해 포스터 종이라도 해서 임시사무소 여기 하고 그래야 교육받는 사람이 찾아가지. 네, 여기는 이제 개표 참관인 교육장이다. 투표 참관인 교육장이다. 교육장이라고 뭔가를 붙여놨다면 그러면 옆에 안과라든가 알았겠죠. 알죠. 여기서 했구나. 선거 관련해서 뭔가 하던데요.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데요. 라고 증언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몰랐다는 거죠, 저는. 네. 네. 그래서 뭐 혹시 선거 범죄 조사라든지 뭐 이제 그 투표 선거 뭐 운동을 할 때 위법적인 사항이 있는 건지 뭐 그 선거 전에 어떤 그 정치인들 뭐 그런 이런 걸 걸 조사를 하지 무슨 않았을까? 임시사무소에서 해요. 아유, 네, 조수아 씨도 너무 네. 그걸 선관위에서 하지 왜 임시사무소를 별도로 차려놓고 그걸 조사를 해. 네. 그거 하는 게 선관위 업무인데.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참고로 쓰지 않았을까? 아, 별의별 생각을 해봤는데 삼립방 상자. 참고로 하기에도 너무 외딴지요. 예를 들면 이제 시장 바로 옆이에요. 근데 차로 갔을 땐 막다른 길입니다. 이 시장 바닥이라 차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들어가고 나오는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 참고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전용선을 왜 깔았냐는 거죠. 전용선. 그러니까 전용선이. 이게 문제가 참고로 된다는 쓰려면 전용선 깔 필요 거죠. 없죠. 전용선이 깔려져 있다는 것은 컴퓨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예, 전용선에 연결되는 게 컴퓨터거든요. 그렇죠. 노트북이든 뭐든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는 거죠. 컴퓨터 혼자서 돌아가질 않으니까. 예,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제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이 사실 심각한데 좀 이제 제가 좀 이제 진정하고 차근차근 좀 보도록 심각한 하겠습니다. 겁니다. 이게 네, 지금 아, 엄청난 이게- 걸 발견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려면 같은 건물에 해도 되거든요. 심지어는 같은 건물에 해도 됩니다. 선관위 사무실에 공실이나 아니면 그 건물 뭘 따로 임대를 내 네. 공간이 정 없다면 아니면 바로 옆에 바로 옆 건물이나 바로 옆 건물 해도 되는데 으슥한데 네, 좀 은밀한데 음. 거리가 가까웠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데 이런 데로 네. 했습니다.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게 원활하게 가까이 일을 하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서로가 모르는 위치에서 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업무를 그러나 너무 먼 데는 아니고 네. 핵심 관계자 한 명 정도는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구면 구가 있는 거지 구를 넘어선다든지 가급적이면 가까운 동, 그 같은 동에 이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찾아낸 게 이제 그 9개입니다. 예. 찾아낸 게 9개인데 이게 지금 대구도 나왔단 말이에요. 서울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대구 분들이 많이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구도 그런 뭔가를 했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찾은 게 못 맞춘 것도 있거든요. 네. 못 맞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전국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을 다 200개 지역을 프린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좀 남은 어떤 용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253개 모든 지역구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황당한 거는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그리고 법규 이제 법규가 있습니다. 규칙 네. 선거 규칙이 있는데 그걸 다 검색을 해봤지만 임시사무소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잘 아는 분이 뭐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공직선거법 검색을 하시거든요. 그럼 다 나오죠. 임시사무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임시사무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라고 검색해 보니까 임시만 검색해도 안 나오고 사무소라고 검색해서 그 임시사무소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봤는데 그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야, 이거 심각한 거죠. 이상하다. 그럼 이제 합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 그 합법적인 거 아닌 거는 아까 간판 없는 거에 나왔어요. 네. 국가기관이 네. 임시사무소 아니라 뭐 창고를 써도 그 요만한 간판 하나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나온 것만 9개 아니에요. 네. 네? 나온 것만. 나온 것만. 그리고 예전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 찢어진 용지, 그것도 쓰레기장에 찾았는데 찢어진 용지가 논란이 돼서 결국은 특별 사전 투표소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인쇄가 돼서 이러이러해서 이제 중복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특별 사전 투표소도 불법이더라고요. 예. 그게 원래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막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그 공지라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렇지. 그런 부분이 전혀 사실 특별 사전 투표소는 대대적으로 그래도 뉴스는 나갔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야,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네. 이제 문제점. 전용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전용선이 이제 뭔지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좀 전용선에 지금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세하게 좀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mbps입니다. 이게 인터넷 속도가요. 전용선 속도가 이건 상당히 느린 겁니다. 네, 상당히 느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그 KT만이 설치할 수 있는 전화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다 광 케이블로 이제 전용선을 쓰거든요. 이것은 특별하게 정말 이제 은밀하게 뭔가를 하기 위한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거의 이제 사장된 VDSL, ADSL이라는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굳이 또 그렇게 한 것도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용선이라는 것은 거기 해당하는 그 지역, 예를 들면 지역 사무소와 지역 선관위와 임시 사무소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한 거거든요. 이 연결을 했는데 이 연결을 한 거는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절대 다른 용도로 뭐 인터넷 다른 용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신. 컴퓨터로 뭐 인터넷 네이버 검색 이런 거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남북 통신 그거 같이. 네. 그럼 판문점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거 전용선처럼. 자, 그러면 여기는 선관위거든요. 네.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에다가 네. 전용선이 연결됐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연결을 하면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왔는데 노트북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그 지역 선관위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여기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연결해서 말하자면 이거 제가 이 컴퓨터 같은 거 망가지면요. 여기 원격 조종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저기서 들어와서 이걸 다 고치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렇다면 선거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안을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세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선관위의 원래 의도하였던 바와 달리 실제로 진짜 나쁜 사람이 해커가 들어가가지고 직접 접속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안이 확실해야 되는데 번호키밖에 없습니다. 번호키. 그 임시사무소에. 네, 번호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안 등급 수준이 너무 낮다. 네. 라는 부분이 너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또요. 그리고 좀 더 보겠습니다. 그 설치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치 기간이 이제 이 문서들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네. 있지만 2월 중순부터 4월 뭐 17일도 있고요. 철거 기간이 18일도 있고 이런 겁니다. 선거 전 2달 전에 해서 선거 끝나자마자 철거 임시사무소는 철거했다는 네. 얘기네. 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전용선이 2월 중순부터 연결이 됐다는 것은 그 중에 한밤중에 들어와도 되고 그 2달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사용하기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그 옆에 있는 같은 층에 있는 직원 다른 사람들 이 의견으로 봤을 때 자주 들어온 건 아닌데 언제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이제 업무를 했다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였다. 네. 선관위 직원이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직원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선관위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전용선을 통해서 따로 왜 하고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왜 임시사무소에서 선관위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뭔가 은밀하게 했을 것이다.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참 그거는 이제, 선관위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데 뭔가 선관위 직원들 다른 직원들은 모르게 네. 아니 이제 합리적인 추측하는 거예요. 다른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일을 했는데 나머지 선관위 직원들은 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여기 이봉규 TV 여기도요. 하찮은 유튜버지만 옆에 무슨 회사 들어온지 우리가 알아요. 오고 가면서 네. 간판이 요만한 게 있어. 요만한 게. 아니 오줌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 아 요만한 간판이 여기 이런 회사구나 알아. 네. 그런데 옆에 안과에서 이 임시사무소를 몰랐다는 거는 네. 은밀하게 뭔가를 했다는 건데. 예. 네. 또 보겠습니다.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모른다. 간판도 없고 거기를 이제 임시사무소라고 아니면 교육장 용도로 사용했으면 교육장이었다. 간판이 전혀 없고 경비 직원도 모르는 경비 직원도 큰 몰랐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안 쓴 거 아니냐? 근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드러난 것만 9군데인데 드러난 것만 그것도 왜 쓰레기장에 다 버려 저걸. 네, 쓰레기장에 버린 그것도 걸. 우리가 국민들이 그렇게 옮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제로 옮겼던 그 이후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 서버를 이전하면서 서버 그리고 전용선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뭐 파쇄기가 고장이 났나 봐요. 이런 건 뭐 파쇄 대충 찢어서 이렇게 쓰레기에 버렸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게 이게 파쇄를 안 하셔가지고 걸렸네요. 그리고 이게 이거 번호키만으로 돼서 보안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고요. 네. 여기에 누가 출입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아니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만 해도 화장실이 외부에 있으니까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간 것도 잘 모를 만큼 은밀하게 들어간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겠느냐, 누가 어떤 인원이 어떠한 용도로 되는지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이건 이제 공개를 다 이제 그렇죠. 잘 해야겠죠, 투명하게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좀 큰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가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일반적인 업무용 컴퓨터가 아니고 그 사전투표 발급기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발급기는요 일반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노트북과 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사전투표 발급용 노트북 그리고 그 롤 용지로 된 프린터 그리고 이제 본인 확인기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제품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전투표 용지를 절대 선관위에서도 선관위 직원, 선관위 할아버지가 와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전용선. 전용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이번 사전 투표 중에서도 사전 투표에서 심각한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증거도 그렇고. 근데 외부에서 왜냐면 이제 이거 보관하는 장소 아니면 개표 현장 여기에서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어디에선가 외부에서 서버 조작이라면 서버 조작을 뭐 중국이든 어디 외부에서 했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런 추측을 했었죠. 추측을 해 왔었잖아요. 그 외부가 지금 임시사무소 아니냐? 네, 지금 그 부분인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전 투표 그 투표 용지, 투표 용지와 그 투표지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일에 그 개표가 진행될 때 그 개표되는 상황도 모니터링하면서 선관위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관위의 답변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 계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계정으로는 그런 작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관위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선관위가 입을 열 수가 없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그 변명이 통하지가 않는 엄청난 다음 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듬고 있습니다. 예, 다듬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 이봉규 TV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네. 전용선이 있다면 이걸로 선거에 관련된 어떠한 업무도 충분히 가능한 보안에 큰 문제가 있다는 그 내용이 증명이 되는 증거가 있네. 지금 좀 다듬고 계시는데 있습니다. 네. 지금 저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거 보관 잘 하시고요. 네네. 그 저 조슈아 씨 다닐 때 네. 그 저 혼자 다니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터뜨릴 이것도 때가 제가 항상 들고 다니진 않은데 네, 제가 뭐 조심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게 저 가져왔는데 탈취당하거나 중요한데 아니면 잘 저 보관하고. 뭔가 저 테러를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서 다니시고 네. 그 후속탄은 언제쯤 대강 언제쯤 정리가 됩니까? 이제 며칠 내로? 여기에 대해서 임시사무소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선관위의 서버와 연결된 어떠한 이제 그 네. 행동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이제 그 재검표가 네. 있고 또 재검표에 관련된 재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심각한 이제 문제들을 놓고 볼 때 단순히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각각 몇 표다 이렇게 숫자 세 보고 맞네 끝냅시다 라고 하는 간단한 재검표 쇼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이런 거고. 거를 네. 이런 게 다 증명이 돼야 됩니다. 네. 왜 임시선관위 간판도 없이 저렇게 만들었고 무슨 일을 저기서 했었고 전용선은 왜 필요했고 KT하고 왜 전용선 계약을 했는지 네. 선거 끝나자마자 왜 이거 임시사무소 철거했는데 왜 저런 자료를 선관위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네. 저런 서류를 왜 저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왜 파쇄를 찢어 발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모든 걸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설명해야 될 걸로. 네. 다음에 이 후속타도 이봉규 네, TV에서 터뜨려 주시는데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사실은 정식 기자회견을 지금 하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사 컨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는 주요 우파 이제 언론지에서도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뜨려야지. 여기에 대해서 임시사무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음 주까지 하고요. 오케이. 다음 주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이라든지 그 뒤에 후속적인 이게 지금 200장이 있습니다. 200장. 오케이. 분석하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이어서 한 1, 2주 안에 적어도 1, 2주 안에 또 자, 이봉규 TV에서 또 이제 터뜨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3일 이 방송 나갈 때는 이제 재판이 열리는 날인데요. 힘을 모읍시다. 저런 게 다 나오고 있어요. 투표용지 저런 서류 증거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들이. 저게 찢어 발겨져 쓰레기통에 들어갔는데 저게 굳이 이런 분들한테 발견이 돼서 분석하게끔. 한번 만져보시죠. 이 엄청난 건데. 네. 이게 막 다 뒤에 보니까 막 찢어진 거를 이게 6장으로 찢어졌었네. 이 A4용지가. 그런데 이걸 다 붙이셨네. 야, 이거 붙이기도 쉽지 않았어. 왜냐면 요거하고 이어지는 거가 맞아야 되니까. 조각은 수천 장이고 수천 장인데. 맞춘 게 20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관하십시오. 네. 이거 법정에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방송에 이게 또 나가고요. 이런 거 어떻게 없애지 못해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조슈아 씨가 특종을 건졌는데요. 조슈아 씨와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어요. 힘을 모아주시고요. 또 후속타 기대하시고요. 재판 기대합시다, 우리. 네, 조슈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힘냅시다. 마치겠습니다.